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4월 18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지금 미국 선물은 일단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크게 뭐 포인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상승 중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일 또 미국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그리고 지금은 선물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게, 어차피 장중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 주는 거, 그거 플러스 밤중에 트럼프가 또 어떤 언급을 하냐에 따라서 지수 변동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선물을 뭐 장 마감하고 나면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움직이는구나,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180도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있고, 오늘은 일단은 특별한 부분은 없다 보니까 좀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 좀 생각해둬야 되는 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나오나, 우리나라 통해서 뭐 이제 반도체 관세 이런 게 이제 머지않아 실행,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좀 다음 주 내용이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또 어떻게 영향을 주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젠스랑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첨단 반도체 통제 속 중국행 계속 협력 희망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뭐 엔비디아 주가에 뭐 주가를 좀 돌리고 하면 영향을 줄 수는 있기는 한데, 일단은 미국 증시 뭐 관세,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발언 이런 게 방향성은 더 중요한 것 같고, 일본이랑 관세 협상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건 한번 슬쩍 답안지 채점하는 느낌으로 왔다가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은 미국한테 무엇을 주고 관세를 좀 받아가는지,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오나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최상목 다음 주 미 재무장관 만난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경제사령탑과 통상수장이 다음 주 나란히 미국을 방문 예정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22일 방미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뭐 스케줄이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다음 주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22일쯤 방미하면 또 뉴스들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최종 결정, 그래서 판은 깔아두되 해가지고 밑그림 다 그려두고 도장 사인은 이제 새 정부가 할 거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또 빨리 관세 협상 잘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받아오는 게 좀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일단은 가긴 간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바로 확정이 나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최대한 좀 큰 그림 그리면서 좀 좁히는 흐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알래스카랑 차량 관세 요거를 이제 좀 맞교환하나, 이게 이제 좀 중심이겠죠. 특히 알래스카 LNG 키워드에 대해서 알래스카 LNG 산업의 참여랑 두 가지 틀이 있어요. LNG 그냥 미국산 LNG 수입을 늘리는 거, 수입 요쪽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에서 철강주들 해가지고 그 종목들은 참여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즉 만약에 LNG 수입으로 노선을 튼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은 좀 힘이 빠질 수 있겠죠. 반대로 알래스카 투자를 한다, 사업 참여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 관련주들, LNG 관련 알래스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관세는 좀 받아오면 당연히 현대랑 기아 뭐 요거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자, 일단 뭐 특별한 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이번 달에 좀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중국 무비자, 요거는 한한령 관련 주들 해가지고 무비자 계획은 뭐 3분기 얘기는 있어요. 근데 화장품들 확실히 우리나라 게 얼마나 잘 나가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선크림 관련 뭐 용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SMCG가 상한가를 지금 1, 2, 3, 4, 5, 6, 7연속 양봉을 좀 뽑아내면서 날마다 신고가를 돌파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화장품 주들 오늘 좀 전체적으로 무난했죠. 밑에서 조금씩 돌리거나 혹은 뭐 120선 밟고 또 버티거나 이런 종목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튀어주면 좀 계속 튀어줄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중국 관련해서 엮이는 화장품, 그 다음에 한한령 관련 주들, 그리고서 26일부터는 아마케 AACR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ABL이나 이제 펩트론, 오늘 펩트론이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좀 광기로 상승하고 지금 다 반납은 했습니다. 쫙 튀었다가 이게 뭐 좀 찌라시 때문에 튄 건지, 이걸 또 이제 세력이 슬슬 좀 이용하는 건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엄청 세게 튀더라고요. 그리고 세게 튀고 그걸 일단 다 반납은 했어요. 쭉 내려왔는데 이게 좀 뉴스는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아마켓에서 뭐 또 새롭게 뉴스 나오나. ABL 바이오는 지금 3일 동안 고점 주변에서 일단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 밀리진 않는데 이런 자리 이제 또 돌파 나오는지 볼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5월달 FOMC, 그리고서 이런 것들은 일단 넘기도록 하고, 대선 이슈도 새로운 건 없어요. 좀 지지율 뉴스는 계속 있는데 한덕수 지지율 1위 뭐 이런 뉴스, 그거 덕분인지 오늘 또 한덕수 관련주들이 아이스크림 에듀가 일단 단기가열이 풀렸습니다. 오늘 단기가열 해제되면서 상을 좀 바로 좀 치고 보낸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 시공테크랑 대한제당 이런 것들 뭐 대장을 서로 바꾸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장은 아이스크림 에듀랑 시공테크. 저는 만약에 여기를 한덕수 지금 재료로는 저는 눌림은 못할 것 같거든요. 눌림은 좀 불안해서 못하는데 만약에 이제 해야 된다, 그냥 차트 관점으로 보면은 얘네 둘을 볼 것 같습니다. 대한제당 시리즈는 좀 뒤로 제끼고, 그리고 한덕수 관련주들이 지금 광기로 오르는데 이게 이제 꺾인다면은 어디로 좀 힘이 쏠릴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뚜렷하게 뭐 뉴스가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일정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 이게 있다 보니까 국힘 측은 5월 3일이 대선 후보 확정이에요. 그러면은 11일까지 하면은 한 7일, 8일 정도 여유가 있죠. 그 안에 갑자기 뭐 단일화 이런 거를 시도를 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출마 단일화 기대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좀 오후 8시 30분, 18일 오후 8시 30분 특집 100분 토론 MBC였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80분 생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론회 같은 것들 라이브로 나오던가 뭐 하면은 계속 봐야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 토론회에 대해서는 항상 정책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 다음에 김동연, 김부겸 이렇게 3인, 경선이 3인인데 사실상 나머지 두 분은 그렇게 좀 영향력은 없는 것 같고, 이재명 예비후보 관련해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죠? 이재명, 행보 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게 테마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어디를 간다? 관련주 뭐야? 와, 저거 관련 주식시장에 엮일 수 있어?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언급을 해? 아, 이것도 돈, 저것도 돈, 저것도 테마, 이것도 재료,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회에서 내용들, 뭐 그게 내용은 열어봐야 되기는 하거든요. 이게 정책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일지 아니면 그냥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지지고 볶고 할지 그런 거였는데, 일단 정책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언급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또 다음날 테마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그 테마들이 지금 엄청 강해요. 그냥 언급 나왔다 하면 막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주식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국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뭐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4명 압축, 2명 압축, 1명 확정,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한덕수는 지금 그 뭐 방미설도 있긴 있거든요. 만약에 가면 다음 주 22일에 같이 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방미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에서는 조금 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 트럼프 키워드에다가 이제 미국이랑 경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협상, 이거는 이제 또 뭐 업적으로 왔다가 내세우면서 나중에 뭐 단일화 출마하고 단일화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어가지고, 시장이 그 부분은 뭐 방미 얘기 나오면은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맥주랑 이제 정책주 계속 난이죠. 그래서 인맥주들은 이재명 관련해서는 상지건설이 지금 10연상인데, 얘는 5만원, 과연 5만원, 마의 벽 5만원을 좀 돌파를 성공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는 이제 10연상이면 좀 많이 갖다 꺾일지, 얘는 좀 궁금해요 진짜. 구경으로 보고 있고, 얘랑 이제 나머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 국힘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관련주, 평화홀딩스, 평화산업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그 다음 홍준표 관련주,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죠 종목들이.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한덕수 관련주. 최근엔 지지율 뉴스 때문에 한덕수 뉴스가 가장 셉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국힘에 속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나홀로 관련주들이 갈 길 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리고서 이제 정책주는 AI부터 해가지고 퓨리오사 AI, 여기가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그냥 센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세가지고, 여기가 오늘 이제 엑스페릭스, 얘가 이제 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4x4 상한가 4번째인데,
얘네는 좀 눌림 주면은 뒤에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퓨리오사 AI가 그 뭐 상장, 그래서 뭐 연내 뭐 상장은 아니어도 해가지고 예비 심사 이런 거 목표로 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 뒤에 어차피 대선 후보들은 AI는 무조건 엮이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무조건 엮여요. 애초에 행보도 그렇고 이재명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도 AI가 그냥 가장 주축 코어 단어였죠. 핵심 문장이었기 때문에 AI는 어차피 엮일 겁니다. 그러면 AI의 데이터 센터에 NPU 그래픽카드랑 AI 반도체 칩 뭐 그런 것들 엮일 수 있는데, 퓨리오사 키워드 이것도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역 카페는 어제 좀 밀리나 싶더니 오늘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추경에 지역 카페 뭐 우선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유라클, 코나이 이런 애들이 21선 주변에서 또 화끈하게 또 땡겨 올리는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개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왜 좀 그렇게 악재로 보이진 않는데, 저는 투매 기다리다가 이제 투매에서 하기는 했는데, 얘가 그렇게 악재거리인가?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원래 뭐 한 100이 세종시에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한 70, 60 요 느낌이어가지고 좀 깎인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전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살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투매 나오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 엄청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기술적인 반등폭도 다 채워주고, 그거랑 이제 유라테크 아까 시간에 좀 반짝반짝 하던데, 얘네는 뒤에 생각해볼 부분이 있겠죠. 개헌이랑 세종시 이전이 끝났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뒤에 반등을 한 번씩은 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창투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테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은 이제 내일 웹툰 박물관 방안이 아니죠, 방문 그 키워드로 미스터 블루 상가고, 핑거스토리 시간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막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탄소는 좀 정책으로 메인으로 부각이 되진 않고, 에르코스는 꽤 끼는 좋아요. 얘는 저출산 정책이어가지고 어차피 둘 다 엮이거든요. 저출산은 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기는 합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에서 저는 솔직하게 지금 출산율 보시면은 알겠지만 거의 그냥 나라 망했거든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출산율 돌리는 게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힘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상황으로 가면은 몇 세대 안에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 죽고 나서 이후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실 체감은 안 되잖아요. 뭐 몇백 년 후인데. 근데 출산율 정책은 어차피 그걸로 갖다 못 돌려요. 출산율 정책으로는 어중간한 걸로는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저출산을 갑자기 돌리려면 진짜 젊은 세대들한테 막 집을 막 다 공짜로 줘. 근데 그러면은 경제 측면에서 뭔가 그만큼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상충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출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대적인 트렌드, 저는 그것도 좀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낳아가지고 키우는 그런 게 이제 핵심이었다면, 인생의 목표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시대는 돈 있으면 사실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한테 올인하는 것보다 나 좀 재밌는 거 즐기면서 살래, 이런 마인드도 있을 거고, 분명히 옛날이랑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바뀐 것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생각이 각자 다르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저출산 정책은 또 뒤에 나오긴 하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출산율은 지금 거의 그냥 망가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정책으로 정책 어중간한 걸로는 어차피 못 돌리는데, 그래도 그만큼 심각하니까 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랑 이제 일자리, 뭐 대선 나올 때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빠질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정책주들. 자, 다음에 쭉쭉 넘기고, 내일 이건 증시 활성화 대권 행보 이재명 금투협 찾는다, 이건 21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내일 대구 웹툰 도서관 방문, 제가 박물관이라고 했었죠, 중간중간. 도서관 방문, 이 키워드로 그 웹툰 관련주들 좀 시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코인개미 표심 노린 민주당 이런 거, STO 갤럭시아 SM이라던가 뭐 핑거, 얘네들 그냥 옆으로 좀 기다리죠. 뉴스 붙는 걸 좀 기다리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 첫 공개 일정으로 AI 산업 관련 세미나, 저는 요거는 좀 일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에 메인 공약은 뭐 국힘 측도 이제 뭐 대선 후보 정해지고 하면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AI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AI에 엮이는 이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 신재생 에너지, SMR, 액침 냉각, AI, 반도체, 전력망,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계속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서 뭐 STO라던가 비대면 진료, 의료 AI 이런 건 민주당 정책으로 좀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딥페이크는 지금은 좀 잠잠한데 좀 조정이 나오면은 또 뒤에 대선 들어가고 하면은 불법이다, 단속한다 해도 딥페이크 영상 또 인터넷에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나머지 이슈는 쑥쑥 넘기면은 오늘 바이오 쪽이 시간에 페트론이 뭐 광기로 한번 팍 하고 튀었어요. 이거 17만원 깼다가 한번 또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줬는데, 뉴스가 이게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펩트론 기술 수출 빅딜 터진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올해 이제 7곳의 글로벌 제약사랑 기술 수출 논의 중이었는데 논의해오고 있고, 거기서 2개는 나왔고 나머지가 5개가 있는데 ADC 신약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는 화이자, 에브비, 길리어드 등 코로나에서 많이 봤던 기업들이죠. 화이자랑 길리어드 제약사들이 이번 계약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이런 게 이제 좀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펩트론으로 넘어가면은 펩트론도 스마트 대포 기술, 이거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체내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도록 돕는 그 키워드인데, 이걸 통해서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가 지속기간이 지금 뭐 일주일인가? 그런 거를 한 달 제형, 뭐 2달 제형 이렇게 해서 그 맞는데 불편한 그 애초에 통증 있죠. 바늘이 있으니까 바늘 같은 거 통증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날마다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맞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한 달보다 2달이 더 편할 거고, 한 번 맞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2~3달은 그런 식으로 지속기간을 늘리는 연구 개발에 대해서 펩트론이 키워드로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이 기술 이전이.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뉴스 중에 내용이 이게 조금 임팩트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펩트론에서 일라이릴리 측이 요구한 스펙을 다 맞췄고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이건 찌라시긴 하지만 요게 통해가지고 이러면 조만간 뭐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발표. 거기다 펩트론 대표는 이르면 2분기에서 3분기쯤에는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이전 통해서 그 조금씩 로열티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26일 아마케 발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잘 버티더니 15만원을 이틀 연속 좀 이렇게 해서 잘 버티더니 쌍바닥 만들고 쭈쭈쭈 오르다가 넥스트레이트 구간, 뭐 시간의 구간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탁 하고 땡겨 올렸던 부분이 있고, 5일선 살짝 깨니까 바로 좀 돌리네요. 신고가에서 강했던 종목이어서.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거 말고서는 그냥 개별주 장세인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위에서 잘 버티고 있고, 펩트론 또 해서 내일은 저는 금요일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좀 매매는 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장에 뭐 좀 뚜렷하게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정책주 같은 거에서 눌림 좀 주면은 괜찮은 그런 애들 좀 기다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장이 열려봐야 돼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일단 시장에서 돈 쏠림은 어찌됐든 이재명 관련해서 정책, 행보 이런 쪽들이 이제 가장 메인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뭐 개별주 장세 느낌이지 않나.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들도 신고가 또 근접하는 현대로템,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에어로 등도 있는 것 같아요.